화면과 같이 웹팩 베이직 폴더를 생성하고 걔를 VS 코드에서 오픈합니다. 오픈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냐면 패키지를 통해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만들겠대요. 그러면 패키지를 만들려면 우리는 뭐를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패키지 JSON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패키지 JSON 안에 있는 기술되어 있는 정보대로 어떤 설정을 통해서 브라우저 인식할 수 있는 파일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npm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패키지 JSON에 있는 걸로 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제 패키지 JSON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건 일단 기본 세팅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명령어 줄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을 여시고요. 문구를 npm init 해서 만드시면 이 명령어가 실행되면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을 열고요. 터미널은 저는 도스 프롬프트 창으로 바꾸고 볼게요. 도스 프롬프트 창으로 바꿨고요. 문구는 npm init이라고 하면 계속 뭘 물을 거예요. 그냥 yes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npm init 입력해 볼게요. npm init. 자, 그러면 패키지의 이름은 뭐니? 기본적으로는 저 폴더명하고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엔터. 버전은 뭐니? 예, 가장 처음 만드는 거니까 엔터. 디스크립션은 생략할 거예요. 엔터. 엔트리 포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엔터. 테스트 커맨드는 그러니까 검사할 수 있는 커맨드 아직 우리 배운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립트를 짤 때 스크립트를 사전에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해서 얘들이 우리한테 안내를 해줄 때 그 프로그램을 뭘 쓸 거냐 그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일단은 안 하겠다는 거고요. git repository 아직 연결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키워드 없고요. 어서 이거 누가 만든 거니?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름 넣어도 되는 거고요. 라이센스 그냥 넥스트. 이렇게 할 거니? 네, 예스. 그냥 다 기본값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만들면서부터 그냥 다 예스 할 거면 이렇게 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확 넘어가면 뭐가 된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애초에 예스로 다 할 거였으면 명령어 이걸로 했어도 된다고요. 만들어진 패키지 JSON 한번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했던 거대로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웹팩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웹팩의 사이트에 가서 사용법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웹팩이라고 구글 해볼게요. 그러면 웹팩.kr 해서 원래 영문 사이트인데 번역된 한글 페이지가 있습니다. 원래 원본은 여기에요. 원본은 여기든 여기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을 먼저 볼까요? 웹팩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웹팩에 해주는 건요. 번들해서 your script, your image 이런 것들을 다 번들링을 해준대요. 번들링이 무슨 뜻이냐면 해준다는 뜻이에요. 합쳐준다. 뭐를? 거기에 있는 이 우리가 웹에서 쓸 때 뭐 다양한 JS가 있을 거고 다양한 CSS가 있을 거고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합칠 수도 있고요. 종류별로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main.js 있고 about.js 있고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들 많이 불러오지 않습니까? 뭐 폰터썸도 있을 거고 우리가 배운 부스트랩의 그리드도 있을 거고 민 CSS 이런 거 있을 거고요. 폰터썸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폰터썸 CSS 이런 거 있을 거고 우리가 만든 메인 CSS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파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자, 저렇게 파일의 종류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종류가 많아지면 당연히 얘를 접속하는 유저한테 저것들이 각각 다운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들을 스크립트, 저 많은 스크립트를 하나의 스크립트로, 저 많은 스크립트를 하나의 스크립트로 합쳐줄 수 있다면, 저 많은 CSS를 하나의 CSS로 합쳐줄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웹사이트가 빠르게 작동할 겁니다.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하나만 다운로드하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저 팩입니다. 설치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 거고요. 예시. 잠깐 예시 좀 볼까요? 첫 화면에 있는 게 얘들의 기본 핵심이니까. 자, 보시면 임포트에서
spargers에 있는 걸 불러와서 실행했대요.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export에서 불러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export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분리해서 썼지만 지금처럼 만들면서 바로 export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했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들면서 바로 export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에요. 그거를 지금처럼 웹팩의 config.js에서 설정한 돼 있는 대로 index.js에 있는 걸 활용해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은 bundle.js로 합쳐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걔만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식으로 번들을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빠져들어 봅시다. 다큐멘테이션 가볼게요. 상단에 여기 git의 링크로 가볼게요. git의 링크로 가보면 맨 위에 인스톨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인스톨해 보시면 npm 인스톨하고 save dev 웹팩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웹팩이라는 패키지를 개발자 모드로 설치를 하는 뜻이고요. 얀을 통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우리 그냥 npm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가 뭐가 더 로드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웹팩을 명령어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는, 명령어로 뭔가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커맨드, 이거를 줄여서 CLI라고 불러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즉 얘한테, 이 컴퓨터한테 우리가 일을 시킬 때 뭐 탐색기 열고 뭘 실행하는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명령어 기반으로 한다고요. 자, CLI 명령어를 이용해서 웹팩을 설치하려면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저 웹팩 플러스 뭐가 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웹팩에 CLI라고 해서 이 녀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입력할 거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할 거예요. npm 인스톨하고 웹팩, 그 다음에 웹팩의 CLI, 그거를 개발자 모드로 save dev 해서 개발자 모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패키지 JSON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pm install 웹팩의 CLI 설치를 하고 패키지 JSON을 다시 한번 보세요. 패키지 JSON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npm init 했을 때는 요거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웹팩을 설치했더니 익숙한 노드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기 안에는 웹팩을 이용해서 쓸 다양한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 함수들이 잔뜩 다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패키지 JSON에는 좀 전에 save dev라고 하면 이게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dev의 dependencies가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걸 작업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발자 모드에서만 필요한 거. 여기 있는 이 웹팩이나 웹팩의 CLI는 우리가 서버에 올릴 파일이 아니에요. 서버에 올릴 파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편하게 웹팩 형식으로 묶어줄 때만 쓰는 거지, 묶어준 걸 웹에 올릴 땐 얘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버에 올릴 땐 필요 없는 거, 개발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 옵션이 이거예요. Save Dev라는 옵션이 있으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패키지들은 다 여기 안에 들어옵니다.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소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웹팩을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웹팩은 아까 그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웹팩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오면요, 이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여기 이 웹팩의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패픽 에셋, 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들. 그러면 얘들을 넣고, 그러니까 넣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발할 때도 어쨌든 HTML과 CSS와 스크립트를 다 분리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작성을 하고 얘한테다가 다 때려 넣어서 이거를 번들해줘, 합쳐줘라고 일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팩으로 하는 방식이 무조건 모든 프로젝트가 웹팩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쓰면 나중에 조금 더 고급진 걸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에 고급진 건 아니고요. 안에 코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크로스 브라우징 할 때도 여기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브라우저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바스크립트의 고급 기능들을 낮은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게끔도 얘가 해줄 수 있고요. 웹팩이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난독화해서 우리가 애써 만든 걸 다른 사람이 쉽게 확인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저 번들러를 통해서 지지복구해서 하나로 짠 해버리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버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진 버전만 보면. 그래서 웹팩으로 하면은 만들어진 걸 보고 여러분의 소스를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읽고 걔를 다 섞어버렸거든요. 번들러가 다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더라.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이 방식을 좀 알아야 뒤에 리액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웹팩이 다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사실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서 엔트리 포인트, 포인트. 여기에서 작성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작성한 거를 번들 해줘라고 명령어로 다 쓸 수 있거든요. 번들 해줘라고 해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이것도 번들 해줘, 저것도 번들 해줘 해서 명령어로 하나하나 입력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저기 어디가 엔트리 포인트고 어느 파일에다가 어느 폴더에다가 어떤 파일을 만들어줘 라는 이러한 설정들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웹팩의 config JSON입니다. JSON 또는 JS. 웹팩의 config JS를 만들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대략의 구조를 만들어 줄까 해요. 아까 우리가 웹팩의 첫 사이트에 갔을 때도 얘가 있었어요. 걔 좀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웹팩의 첫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알려주고 있었냐면 여기 웹팩의 config.js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index.js에만 신나게 작업을 하면 그걸 얘가 번들해서 번들.js로 만들어주고 브라우저는 그걸 읽기게끔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요 기본 구조. 자, 복사할게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자, 그러면 여기 루트에 지금 이 파일요. 웹팩의 config.js를 만드시겠습니다. 웹팩 config.js 만들어 주시고 좀 전에 복사한 걸 넣어 주십니다. 자, 저 require는 Node.js에서 외부의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우린 저걸 클래스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클래스로 하면 아까 클래스하고 임포트에서 클래스에서 내뱉은 엑스포트한 걸 불러오는 방식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require pass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요. 저 pass라는 기능을 불러온 거거든요. pass라는 기능은 Node.js에서 경로를 조금 더 쉽게 경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편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는 Node.js에서 경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로드해 준 겁니다. 패스의 사용법을 잠깐 보고 올게요. 여러분 수업 자료로 들어가 봐 주세요. 자, 패스에서 파일과 폴더의 경로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여기 이 패스래요. 패스라는 모듈. 우리가 모듈을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앞서 위에서 보시면 모듈을 불러올 때 우리가 common.js에서는 아까 require 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Node.js에서 제공하는 pass라는 모듈을 require를 통해서 불러온 거예요. require 그냥 쓰면 일어납니다. 이건 Node.js에만 쓸 수 있어요. Node.js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경로를 짧게 가장 짧은 방식으로 해주는 게 pass라는 모듈 안에 있는 normalize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pass라는 거 안에 지금 보시면 여기 pass 뒤에 점 찍고
노멀라이즈한테다가 야 이거 넘겨줄 테니까 얘 좀 짧게 처리해 줄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모듈은 뭐라고 했죠? 우리 아까 펑션 만들어서 obj라는 모듈 객체 만들고 걔를 엑스포트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function 1 이렇게 해서 얘한테다가 함수 이렇게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패스라는 노드.js에서 제공하는 기본 모듈 안에는 다양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함수 안에는 얘가 만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객체 모델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거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normalize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fx라고 할게요. 함수가 있는 거고 또 무슨 함수도 있는 거예요? join이라는 함수도 있는 거고 또 보시면 네, resolve라는 것도 있는 거고 resolve라는 함수도 있는 거고 그것 중에서 우리가 나 패스라는 저 오브젝트 안에서 누굴 실행하고 싶은 겁니까? join을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넘겨주면 그거 가지고 저 join이라는 녀석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대략 지금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것만 나중에 쓰시면 되고요. 얘가 normalize는 최적화를 해준대요. 지금 보시면 여기요. 자, this is 하고 a my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경로명이거든요. 경로명이란 얘기는 이거 문자를 아니에요. 경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로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에요? this라는 폴더 안에 is가 있고요. is라는 폴더 안에 a가 있습니다. a라는 폴더 안에 pass가 있어요. 그 다음에 normalize가 있어요. normalize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 얘한테 값을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주고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this is 여기입니다. 거기 안에서 a라고 때리면 a 폴더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도스 명령하고 똑같아요. 도스 명령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대충 한번 써보면 this라고 했고요. 폴더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is라는 폴더가 있고요. is라는 폴더 안에 또 a를 만들었어요. a라는 폴더 안에 또 pass를 만들었어요. pass.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this 안에 is 안에 a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도스 명령어로 열어 있으니까 6 쓰면 되겠구나. 도스 명령어를 6 한번 써볼게요. 여기였고 제가 cd 해서 pass라는 폴더에 들어가고 this라는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이게 this라는 폴더에 들어간 거잖아요. this. 자, 여기 안에 또 들어가요. cd 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is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this is 됐어요. 그 다음에 a 폴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cd 해서 a 폴더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폴더 구조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칸 위에 올라가는 거, 한 칸 위에 올라가는 거, 점점. 네, 이렇게 하면 한 칸 올라가는 거거든요. dd하고 점 2개 하면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점 2개 했죠. 점 2개가 뭐라고요? 한 칸 올라가는 거. 그러면 아까 my도 있었네. 잠깐만. my도 있네요. 자, my 다음에 여기 다음에서 my한테 있었는데 한 칸 올라갔대요. 한 칸 올라갔어요. my에서 한 칸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is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a 안에 있었네요. 폴더 구조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A 안에 my가 있고요. 자, my 폴더까지 들어갔다가 한 칸 밖으로 나갔어요. 한 칸 밖으로 나가면 A입니다. 그죠? A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갔냐면 그냥 루트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A 안에는 형제는 패스도 있었던 거예요. 얘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던 거네요. 아이고. A 폴더 안에 y가 있었고요. 얘랑 a는 형제고요. 형제 안에 normalize가 이렇게 있던 구조네요. 또 이 선이 지금 동일선이에요. 여기에서 this라는 폴더 안에 is가 있고요. is라는 폴더 안에 a랑 pass가 형제로 있습니다. a랑 pass가 형제로 있는 상태예요. 됐어요? my까지 갔다가 한 칸 위로 갔어요. 한 칸 위로 가서 a로 갔고요. 거기 안에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패스로 간 거예요. 패스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거 안에 있는 normalize 폴더에 간 겁니다. 그러면 normalize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this is 그 다음에 패스 A와 형제가 아니었군. 한 칸 나가서 얘가 형제였네요. this is 그 다음에 A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normaliz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네요. 이렇게 써주면 마치 도스 프롬프트 창에서 한 칸 한 칸 들어갔다가 받고 나갔다가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패스 안에 normalize 들어온 거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얘한테다 넘겨주면 그러면 누가요? normalize는 그래서 결론은 여기네 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싶어 했던 패스는 여기다 라고 해서 my 패스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최적화 마지막에 경로를 알려주는 거 이게 normalize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뒤에 얘보다는 조인이나 리저브를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조인 볼게요. 자, 조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this is A 하고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운영체제에 맞춰서 경로를 맞춰준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조인이에요. 그러니까 A 다음에 그 다음에 패스 안에 조인해서 이렇게 해서 힘들게 넘겨줘도 복잡하게 넘겨줘도 현재 경로를 이렇게 간추려서 보여준 녀석이 조인이다. 얘들을 합쳐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들이 완전한 경로로 받아서 하나로 합쳐준다. 이건 합쳐주는 거 아니에요. 얘는 하나하나 계산해서 어디 있는 거지? 앞으로 나갔다가 앞으로 나갔다가 형제 요소 안에 들어갔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럼 여기네 라는 걸 파악해 주는 게 노멀라이즈였고 조인은 그냥 우리가 적은 걸 다 합쳐주는 겁니다. 하나로 합쳐서 온전한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조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게 리졸브입니다. 이걸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마찬가지로 is 안에 A에서 한 칸 앞으로 나갔다가 같은 경로 안에 패스라고 해주는 게 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합치되 경로까지 한 칸 여기에서 is A까지 갔다가 패스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그거 안에 A 단계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서 패스하고 normalize 이렇게 있는 걸 잠깐만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가 얘하고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경로가 다른 거예요. 아까는 A 안에 패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is 안에 패스가 있는 걸로 바뀐 거예요.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그리고 리저블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체 경로에다가 그 다음에 png 이미지가 있는 경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png가 아니라 이제 gif니까 한 칸 나가서 gif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 gif를 가져와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resolve. 합치는 건 합치되 중간에 상위로 올라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해석을 해서 현재 최종 경로는 얘다라고 알려주는 게 resolve 것이고요. 밑에도 똑같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우리 코드로 와서 지금 우리가 복사한 걸 보시면 이 패스를 통해서 경로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리졸브는 합치되 안에서 상위 경로 또는 하위 경로로 들어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해석해서 최종적인 경로를 알려주는 게 리졸브다. 확인이 됐으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할게요. 자, 엔트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엔트리 포인트 바로 전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모드라는 프로퍼티 안에다가 디벨롭먼트라고 적어볼게요. 자, 디벨롭먼트는 뭐냐면요. 지금 이 웹팩의 config JS로 만들어지는 최종 파일은 일단 개발용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production이 있습니다. production. 이거는 이제 최종 파일을 만들 때 하시는 거고요. 개발이야 당연히 개발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모드를 아예 안 적는 난도 있습니다. 나는 모드를 지정하지 않는 거고요. 안 쓴 거나 마찬가지고 얘는 최종 그러니까 웹에 올릴 서버에 올릴 최종 파일을 만들 때의 모드예요.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만약에 개발 모드에서는 번들 JS를 만들고 최종 모드에서는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뭐 메인 JS나 인덱스 JS를 만들고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모드에 따라서. 자, 엔트리 포인트는 아까 그림에 봤을 때 얘입니다. 그림에 봤을 때 이 입구를 뭐로 할 거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파일들을 뭐로 할 거냐라는 거고요. 일단은 index.js라고 적은 건 스크립트의 엔트리 포인트는 index.js라고 한 거예요. 스크립트의 엔트리 포인트 index.js. 그러니까 모든 스크립트는 다 index.js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스크립트를 작성할 곳이에요. 입구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지금 웹팩이 우리가 작성한 것들을 다 모아서 번들 하나로 합쳐준다고 했어요. 그 입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입구의 파일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index.js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파일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나요. 입구에다가 지금 저는 이제 index.js 하나만 만들었는데 여러 개를 넣으려면 반드시 이름을 넣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주석 처리할게요. 엔트리 자체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엔트리 여러 개를 엔트리에다 넣겠다라고 하면요. 중괄호 안에다가 객체 형식으로 얘는 인덱스야 라고 해서 좀 전에 한 것처럼 소스 폴더 안에 index.js다 라고 해서 넣어줍니다. 콤마 잊지 마시고요. 번들 묶어줄 거에 소스로 들어갈 입구의 파일을 인덱스라고 해준 거고요. 그 뒤에는 경로를 적게 되어 있어요. 저 경로는 패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패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밑에 밑에 어차피 패스가 있군요. 아웃풋에 보시면 패스라는 모듈, 우리가 로드한 모듈 안에, 즉 패스라는 객체 안에 resolve라는 프로퍼티에다가 두 개를 넘겨줘서 자 dir name과 그 다음에 dist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dir name이라는 건 다시 가볼게요. 아까 핵심 정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dir name과 base name이 있어요. 패스에 쓸 수 있는 게 파일 네임도 있고요. 자, dir name은 현재 경로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웹팩 JSON 파일의 경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파일명을 출력하는 건 얘고요. 여기 보면 dir name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출력하면 얘는 뭐만 출력해 주는 거라고요? 디렉토리의 이름. dir이 디렉토리의 이름.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넘겨봤자 이 이미지 얘는 아니고요. 어디까지의 경로만? 폴더까지의 경로만 출력해 주는 게 dir name이다. 디렉토리 네임을 알려주는 게 얘고요. 베이스의 네임은 파일까지 출력을 해줘요. 근데 파일만. 얘는 이렇게 경로를 넣어도 뭐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지만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뒤에다가 나는 다 넘겨줬는데 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 제외하고 라고 할 때 뒤에다가 얘를 제외할 걸 넣어주면 두 개를 넘겨주면 이건 제외하고 라는 얘기가 돼요. 베이스 네임에다가 해서 경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코드. 그래서 지금 얘는 dir name에다가 dist라고 하면 폴더명, 현재 디렉토리 뒤에 dist라는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bundle.js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dist 폴더 없는데요? 생성됩니다. 여기에다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웹팩을 돌려서 섞어줘 라고 하면 그러면 dist 폴더 안에다가 bundle.js가 짠 만들어져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져요. 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어요. 엔트리 포인트에다가 스크립트, 우리가 작성할 모든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아웃풋 안에 기술되어 있는 여기 bundle.js가 어느 위치에 dist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진다. 소스 안에 index.js에다가 값을 작성을 하면 dist 폴더 안에 얘가 만들어진대요. 이걸 만들어 보고 거기에다가 환영 메시지를 한번 띄워 봅시다.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